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중국 음식 하면 이상해요. 우리나라만 중국 음식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짜장면. 다른 나라에서 중국 음식점 가보셨나요? 짜장면 파는데 거의 없어요. 심지어 없어. 어떤 사람 몰라요. 네, 그죠? 중국에 가도 짜장면 파는데 잘 없어요. 그죠? 중국에서 짜장면 드셔보신 분 어떻습니까? 맛없어요. 짜요. 예, 짠 정도가 아니야. 그죠? 이건 뭐 그냥 면에 그냥 짜장이 아니라 그 간장을 부어 놓은 듯한 느낌.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해지게 됐을까요? 실제로 가보면, 다른 나라에 가보게 되면 이 중국 음식이다라고 할 때 이 짜장면을 떠올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음식들이 흔한 음식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지. 그 저기 뭐야, 한국인만 짜장면을 그렇게 떠올리는데 반대로 중국인들은 한국 음식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김치. 예, 김치. 심지어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성적 몇이었습니까? 4등 했었습니다. 예, 무려 13년 전 일이죠. 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4위까지 갈 수 있냐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같이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오히려 대진운이 훨씬 좋았어요. 예, 훨씬 그 세계 랭킹이 떨어지는 나라더라고요. 시합을 했고, 우리나라는 누구랑 했습니까 그때? 뭐 포르투갈, 예? 뭐 이탈리아, 스페인. 지금 뭐 이름도 축구 안 보는 사람도 걔네들 축구 잘하는지 다 알죠. 근데 우리나라 걔네들하고 붙어서 이겼단 말이야. 근데 스페인하고 할 땐 또 어디서 했어요? 모릅니까? 인천 시민들 문학 경기장에서 했어요. 예? 예. 근데 아니다. 16강이다. 근데 한국인이 어떻게 그렇게 4강까지 갈 수 있었을까? 중국인이 분석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김치 많이 먹어서 그렇다.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예, 김치가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왜 저런가? 김치 먹어서 그렇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김치 유명하죠. 야, 오늘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 외식하자. 어디 갈래? 김치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중국인들은 보통 이제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고깃집. 한실 가오로 들어보셨습니까? 고깃집. 네. 제가 2002년에 중국 처음 갔을 때 한국 고깃집 갔는데 너무 웃긴 장면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 불판에 우리 구워 먹죠. 구워 먹는데 종업원이 이제 고기 막 쌈야채 이런 걸 줬는데 고기를 구워 먹는 건 알겠는데 이 쌈야채가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이고. 이거 한국인들 다 구워 먹나 보다. 그게 막 상추도 굽고요. 뭐 다 굽더라고. 예. 근데 한국 음식 하면 고기를 이제 좀 많이 떠올리는데 그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거기 한국 그 고깃집에 이렇게 가보시면 이 대접 문화, 대접하는 문화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3명이서 삼겹살 집에 갔어요, 우리가. 그러면 보통 주문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머릿수만큼 주문하죠. 뭐 3명이 가면 3인분, 4명이 가면 4인분 이렇게 주문하죠. 한 사흘 굶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죠. 중국인들 어떻게 할까요? 중국인들 2명이서, 제가 지난번에 식사를 하는데 맞은편에 중국인 앉았는데 2명 앉아있다. 2명 주문을 하는데, 이야, 어떻게 하냐, 둘이서 왔는데 카트기 끌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소 한 마리 분해 다 해놓은 것 같아. 예,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다 있어요. 소 부위가. 예, 근데 이제 이걸 먹는데 제가 보고, 와, 저걸 둘이서 다 먹나? 다 먹더라고. 예. 근데 그걸 보고요, 얘네들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중국인에게 대접을 하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둘이서 왔는데 막 온 부위 다 시켜놓고 카트기로 쫙 끌고 나옵니다. 속으로 우리 또 계산하죠. 이게 얼마야? 네, 이게 얼마야? 계산하죠. 그럼 또 우리 또 착각합니다. 예, 대접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또 먹어줘야지, 그죠? 예, 이미 여기까지 찼어요, 음식이. 근데 또 먹어. 예, 거기다 중국 친구가 또 그러네. 快点吃. 예, 그럼 또 먹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겨우 먹다가 몇 점 안 남은 거 겨우 마지막 하나, 나 그 사람 생각해서 다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이제 디저트 뭐 먹을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 부족하구나. 그만큼 또 시킵니다. 온다. 예, 그게 중국의 대접 문화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얘네들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대접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접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국인과 이 체면이라는 부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간간히 얘기를 드렸지만 이 체면이란 미엔즈라는 단어를 모르면요 우리가 중국어 회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과 깊이 있는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생활에는 이 체면이 깔려 있어요. 4,700년 동안 이 체면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접 장소에 면접 상황인데 면접관을 보면 다 떨리죠.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는데 다들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긴장도 안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내 상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려워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요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아니냐. 내가 긴장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맞다 저 말이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중국을 4,700년 동안 이어온 배경에는요 이거 단체 의식이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만 우리 막 그 공자가 쓴 책을 보거나 뭘 보면은 막 그 임금과 신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하죠. 그죠? 그러면 뭐 아버지에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아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면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고 한다. 이런 문화가 얘네들 중국인들 사상에는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단체 의식은 일단 마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주 보는 게. 그럼 같이 지내는데 마주 봐야 맞지. 서로 등 돌리고 있으면 이건 틀린 거죠. 사이가.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마주 보고 있다 할 때 뭐 써요? 마주 보고 있어야 옳은 겁니다. 또이. 같이 지내는 거기 때문에 마주 봐야 서로 옳은 거예요. 등 돌리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뭡니까? 우리 보통 중국어로 그래 그게 맞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또이.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등 돌려버리면요. 이건 단체 의식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를 뭐라고 합니까? 부뚜이라고 하는 거죠. 부뚜이. 부뚜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못하면 뭐가 숙여집니까? 고개가 숙여지죠. 내가요 잘못해가지고 이러는 겁니다. 고개를 상대방을 마주보고 들지를 못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또이부치. 또이부치. 얼마나 체면이 문화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어유 오랜만입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월이 하오지우 부 지엔이라는 단어 쓰죠. 지엔이 뭐예요? 보다 아닙니까? 친구 만난다라고 할 때 지엔른 이럽니까 우리?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지엔 미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엔즈 체면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요 이 중국어가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중국인들이 얼마나 체면을 중요시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국인들과 교제를 할 때 어느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인들 이렇게 인사할 때 있죠. 인사할 때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어떤 표현 많이 쓸까요? 니하오. 니하오. 네, 추추제면 맞습니다. 그거 말고 아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니하오, 추추제면 이런 표현 안 쓰겠죠. 친한 친구다, 친한 사이다, 만났다 무슨 표현 쓸까요? 니취날. 맞아요. 또 네,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발음에 조금만 주의해 주십시오. 발음 좋은데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쓰고. 근데
이 나라별로 좀 웃긴 이 문화의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 이 야구 모르는 사람도 이 박찬호 선수 알죠? 박찬호 지금 은퇴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니까 벌써 한참 전인데요. 그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하다 말고 오전에 박찬호 야구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박찬호 선수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하루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TV 토크쇼에 나왔는데 그 박찬호 얘기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우리나라는 친구들끼리 목욕탕을 가면 서로 등 밀어주죠. 근데 친구들끼리는 박찬호 선수가요 시합을 마치고 경기장에 있는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했대요. 근데 옆에 보니까 흑인 동료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네. 예. 그런데 이제 자기는 옆에서 씻고 있고 박찬호 선수는 씻고 있고 그 옆에 흑인 동료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머리는 감을 수 있겠는데 등이 파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가서 무작정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가서 자기가 비누를 들고 가서 머리 감고 있는 흑인 동료 등을 밀어줬대요. 얘가 머리 감고 있는데 그대로 굳은 거야. 미국 문화를 모르죠 박찬호가. 그래서 그대로 굳어서 그 흑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얘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지? 혼자 고민하고 있었겠죠. 박찬호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계속 밀어줬다 그러죠. 다 씻겨주고 나서 그 친구에게 비누를 주고 이랬다 그러죠. 흑인 친구가 아는 욕이 그 자리에서 다 나왔대요. 다 나왔대.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런가? 미국 문화입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갔을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모자 색깔이 있다 그랬죠. 무슨 색? 녹색 모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유래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가만히 보세요. 14억 중국인들 아무도 녹색 모자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화를 모르고 선생님 저 메이저리그 좋아하는데 녹색 모자 탁 쓰고요. 선글라스 탁 끼고 겨울에 실내에서 선글라스 탁 끼고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연예인 공항 패션 탁 입고요. 북경 수도공항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거기 보시면 중국인들 전부 나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녹색 모자 쓰고 있거든. 우린 또 착각하죠. 내가 또 한인물 하지. 또 포토타임 나름 가지고 그죠? 그 다음 날 이제 중국인들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이상한 한국인. 왜 이렇지? 우린 또 이유도 모르죠. 아이가 귀여우면 우리 어디를 쓰다듬어 줍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죠. 라오스, 베트남 가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라에서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장 학부모 달려옵니다. 너 뭐냐? 왜 그런가? 걔네들은 머리를 상당히 신성시 여겨요. 그 나라 문화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을 이어온 문화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중국어를 공부한다? 수박 거달기예요. 쪼개서 수박을 먹어야지 백날 겉을 핥으면 뭐하냐고. 미끄러져서 수박 놓치기만 하지. 그러다가 깨지면 이게 수박인가? 그제서야. 그제서야. 그래서 이 체면이란 부분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중국인들이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렇구나. 저런 부분은 저래서 이렇구나. 우리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까 전에 우리 인사 얘기 잠깐 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끼리 만나면요. 니하오, 니 빠바, 마마, 션티 하오마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요. 친한 친구를 만났다 길에서 반갑죠. 반갑는데 막 악수하면서 니 빠바, 마마, 션티 하오마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쓰면 중국인들 뭐라고 생각해요? 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아픈 줄 아나? 어디 입원한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인들끼리 만날 때는 보통 뭐 식사는 했습니까? 어디 갑니까? 언제 갑니까? 누구랑 갑니까? 물건을 사고 들어왔다. 어디서 샀냐? 이거 얼마냐? 싸다, 비싸다, 좋다, 안 좋다 얘기 다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얘 또 사생활 간섭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중국인들 이상하다고. 나는 관심도 없는 저 사람의 사생활,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나의 파트너가 돼요. 신기하죠?
제가 중국에서 대학 다닐 때 일이었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네, 그 우리 반에요. 30명이었는데 우리 반에 남자가 한 8, 9명 있었고 나머지는 여자였어요. 근데 남학생이 적었는데 그중에 북경 남자애가 몇 명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걔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2005년이었다. 예, 다가오더니 저 앞에 이렇게 공손하게 이러고 서는 겁니다. 이러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얘가 왜 이러지? 예, 근데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통성명 하더라고요. 예, 뭐 자기는 누구고 집은 어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냐고 이랬더니 편하게 얘기를 하라고 이랬더니 이메 니실 뭐꺼거 이렇게 형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사실 형 동생의 개념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예를 차리진 않죠. 예, 근데 무슨 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처럼 서 있어요 이러고. 예,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나를 다 쳐다보고 있고 꼭 내가 시킨 것 같잖아. 그래서 바로 그냥 편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한국 드라마 안 보면 사족을 못 쓰라서. 예, 어디서 또 본 건 있어가지고 그죠. 형 동생 이거 한국인들 중요시 여긴다 생각하고 제 옆에 와가지고 무슨 굳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를 알게 됐는데 하루는 저보고 이래요. 와서는 북경 하면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죠? 베이징? 예, 그거 나보고 먹어봤네요. 제가 북경 간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예, 제가 먹은 오리의 개수만 한 200마리는 될 거예요. 예, 근데 저를 생각해서 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안 먹어봤다고. 이랬더니 갑자기 막 입이 여기에 걸려요. 태하라! 이러더니 다음에 우리 같이 오리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래? 이러고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진짜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리 먹으러 가재. 그래서 얘가 그 이야기를 했구나. 근데 걔가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我请你吃北京烤鸭.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오리구이를 너한테 사주겠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칭리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먹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저녁에 혹시 베이징 카오야 하면 가장 유명한 식당 어딘지 아십니까? 예, 첸쥐더라는 식당이 있는데 원래는 그게 이름이 거꾸로 해서 더쥐 취엔인데 주은래 총리가 이름 별로 더 바꿔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첸쥐더가 됐어요. 예, 근데 첸쥐더가 지금 분점이 참 많은데 본점 또 거기까지 갔어요. 사실 저 첸쥐더는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예, 갔는데 이야 뭐 사람이 장난 아니더만. 예, 엄청나게 많고요. 식당이 주는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예, 무슨 나라 손님이 오면 가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약간 떨리더라고요. 이런 식당도 있구나. 예, 무대에 있고 막 경극하고 있고요. 물론 칸부동, 팅부동인데 어쨌거나 있고 예, 막 사람들 먹고 있는데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먹던 카오야 집에서 본 이 오리구이의 가격이 한 5배는 되는 거예요. 이만한 오리 한 마리가요. 막 300위안, 400위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 원 넘는 거예요. 이만한 거 하나가. 예.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주문을 하라고 하던데 아니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예, 앉아 있는데 상당히 가시방석 같았고요. 예, 불편했고 그런데 오리 하나만 덩그러니 시켜두고 앉아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마실 것도 시키고 음식도 몇 가지 더 시켰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꽤 나와. 이게 꽤 나오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이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은퇴를 했고 엄마 혼자 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한 끼 식사가 엄마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 됐을 거예요.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래서 먹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예. 근데 뭐 어쨌거나 즐겁게 먹고 다 먹어갈 때쯤 제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사겠다. 예, 대신에 이제 다음엔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정색하는 겁니다. 정색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친구한테 밥 사주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내가 사겠다고 하면 정색합니까?
그죠? 예, 시에시에 이러죠 우리는. 근데 오늘은 내가 사겠다, 다음엔 내가 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예, 딱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딱 저한테 한마디 해요. 무슨 단어 썼을까? 싫어한다. 뭐 있습니까? 예, 타오옌 뿌시오면. 예, 타오옌 이러더라고 나보고. 근데 이 중국인들은 이 타오옌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할 때 말고 그냥 평상시에 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걔 표정을 보니까 진짜 별거더라고. 예, 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신기를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네가 살아 그러면. 그리고 나서 먹고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러 가야겠다. 예, 차를 마시러 가는데 지금 진짜 막 여기서요 오리가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불편하고 이 차를 마시러 가자 이랬는데 흔쾌히 가자더라고. 갔는데 이제 찻집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지갑을 또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냅더라고. 차는 내가 사겠다 이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을까 나한테. 야, 타오옌! 이러더라고. 얼굴 딱 굳어지고 타오옌! 이러더라고. 아니 밥을 네가 샀으니까 차는 내가 사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논리죠. 그건 우리 논리지. 예. 그래서 내가 사겠다라고 했더니 我说了 라고 얘기를 하더니 今天我请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今天은 무슨 단어입니까? 예, 나는 이 오늘이란 단어가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예, 갑자기요 차가 마시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차가 마시기 싫어서 나가자고 나왔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 겁니다 내가. 예, 정말 피곤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친구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 한 끼 식사 한 100만 원치 얻어먹었다. 이거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립니까? 불편하거든 마음이. 진짜 완전 급 피곤해졌어요. 학교까지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택시 타자 말을 못 하겠더라고. 택시 타고 가면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 바람도 쐴 겸 좀 걷자. 근데 마음은 이미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왜 그런가? 체면입니다. 체면. 그 중국 처음 갔을 때인데요. 2002년 여름이었는데 베이징은 8월 날씨가 우리나라 8월보다 더 더워요. 심지어 40도를 육박하고 온도보다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뭐죠? 습도. 습기가 뭐 90%가 넘어가니까 온 동네가 막 사우나고 찜질방이에요. 근데 갔더니 참 이상한 광경이 있는데 남자들이 전부 윗옷을 벗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길에 나가는 사람 전부 위에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이게 중국은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벗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우리 남자 연예인들처럼 막 식스팩 있고 몸이 좋으면 몰라, 그죠? 그것도 아니야. 사실 다 벗은 사람도 있지만 대충 벗은 사람도 있지. 여기까지만 걸치고. 내리고 싶어도 안 내려가. 남자들 전부 배꼽 티 입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있는 배도 넣어서 없는 척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중국인들은 없는 배도 내밀고 다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중국어 중에서 너 살쪘다라고 할 때 물론 팡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 복 있다라는 단어로도 살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나 좀 산다. 나 좀 산다. 너보다 내가 좀 산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웃긴 말이죠. 그죠? 복부비만,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신부전증 전부 복부비만인데 그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다닌다고. 왜 그렇습니까? 중국 문화. 더 웃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게를 좋아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먹는 거 말고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중국에 딱 가면요. 혹시 차우차우라는 게 아세요? 그 머리는 사자인데 그죠? 몸 보면 딱 개야. 이 혀가 무슨 색이든가요? 혀.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은 분명히 그 전에 보라색 사료를 먹었을 겁니다 아마. 약간 어두운 빛이 나요. 까만색.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런 개도 다 있나? 근데 누가 봐도 개거든요 하는 행동은.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딱 정색하는 거예요. 예방! 깜짝 놀랐어요.
보기만 하래요 나보고. 만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제 손 깨끗했습니다 그때. 예, 왜 그랬을까요? 이거 비싼 게다. 이거 비싼 게다. 예, 그래서 너네들 그냥 시각적으로 보기만 해. 예, 내가 좀 산다. 예, 일종의 그런 거 아시죠? 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인이 말하는 체면, 요즘은요 체면하면 뭐와 관계될까요? 쉽게 말해서 이거, 요거 나 좀 산다 이거야. 요거. 제가 개를 키우다 보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7층에 산 적이 있는데 언제였나? 2008년인가? 예. 하루는 새벽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보통 소리는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예? 위로 가죠. 예, 소리는 위로 갑니다. 물리 선생님에게 뭐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는 위로 가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베란다 문을 열고 보니까 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와가지고요, 막 악기 연주하고 막 북치고 막 마이크를 가지고 사람들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와 하고 떠드는데요.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내려가 봤다니까. 내려가 보니까 막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뭐 먹는 사람 있고, 뭐 음식하는 사람 있고, 다 바빠 서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 저럴 거면 그냥 집에서 하지. 왜 나와서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하냐. 7층으로 소리가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웬 아저씨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어요. 뭐 하는 거였을까요? 장례식. 중국인들은 이 기쁠 희자 써서 시장이라는 단어로 장례식을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로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기쁠 희자, 사람이 죽은 게 이제 이 사람이 저기 좋은 극락으로 갔다라고 해서 기쁠 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막 거기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이웃도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파트인데, 여기가 무슨 천안문 광장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오히려 저를 달래더라고요. 이해하라고. 3일만 참으라는 겁니다. 3일. 시장이 3일입니다. 3일. 언제까지 하느냐. 해 뜨면 시작해서 해 지면 끝나요. 문제는 그때가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었습니다. 진짜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바로 악기 소리 들리다가 당당당당당당 와 떠들고요. 하루 종일 떠드는데 밖에 나가버렸어요. 나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들어오고 마지막 날 정말 웃긴 거 정말. 마지막 오전에만 조금 행사를 하더니 오후 되니까요, 이제는 또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정사진 들고요, 맨 앞에 장남 같은데 그 사람이 뭐 이 바가지 이런 걸 들고 막 바닥에 깨면서 아버지 이러는데, 얘네들 3일 동안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왜 울었지? 왜 저렇게 놀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저게 중국 문화구나. 어쨌거나 끝나가니까 나는 그 사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해가 떴는데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 또 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셨죠. 6일 땡땡땡땡땡땡땡.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장례식을?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염라대 왕이 다시 돌려보냅니까? 야 너 갔다 와 다시 이럽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 보여주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왜?
나 좀 산다. 예. 끝까지 사람들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뭘 챙기는 겁니까? 체면 차리는 거예요. 예. 이게 중국인의 문화입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인과 뭐 1대1로 만난다. 예. 뭐 요즘 국제 결혼도 많이 하시는데 소개팅을 한다. 예. 진짜 무슨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슈렉 같은 사람이 오네요. 인상 탁 쓰고 너네 엄마 아빠 DNA 좀 분석해보자.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중국은. 예. 내가 중국인 친구에게 식사를 초대받았다. 갔는데 그 많은 음식 중에 초또후를 주네. 먹고 정말 맛없네요. 이런 표현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중국어에서 나쁜 표현은 다이렉트로 1차원적인 표현 제가 피하라 그랬죠. 왜요? 체면. 그래서 혹시라도 중국인 친구가 여러분께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는 일단은 하오라는 표현을 먼저 써요. 예, 你说的对, 말 잘했다. 아니면 네가 말한 게 맞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쓰시고 그런데 예, 이런 부분이 이렇다라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해줘야지 너 틀렸다. 너 이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중국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표현에서 이미 중국인들의 체면을 깎아내려버렸거든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뚜이부치가 미안하다는 뜻인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모르고 옆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급정거를 하는데. 예. 그러면 내가 감히 당신의 발을 밟았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미안합니다. 체면을 생각한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很好, 非常好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죠. 没关系. 이것도 역시 체면을 생각하는 말이죠. 예, 우리는 그러한 수직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수평관계다. 너나 나나 똑같다. 왜? 이 사람이 내 체면 생각해서 뚜이부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메이관시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근데 교과서에서 뚜이부치는 미안하다. 메이관시는 괜찮다. 이렇게만 배워왔죠. 예, 사실은 이 안에 숨어있는 체면 문화 보이십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쯤 전이네요. 문화대혁명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 뭐 자본주의 몰아내자 뭐 이런 이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문화대혁명은 중국을 한 20-30년 뒤로 후퇴시켰어요. 예, 그만큼 중국에 있어서 좀 아픈 상처인데 일단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한 20대쯤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는 그때는 대학 학비가 무료였어요. 워낙 많은 인재들이 유실이 됐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입장에 이제 그래서 대학교 학비도 면제, 기숙사비도 면제, 예, 모든 게 다 면제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세월이 40년 지났다. 그러면 한 60쯤 되겠죠 나이가. 지금은 그죠? 60, 7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어 회화책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배우시던 회화책에서 예. 할아버지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맞은편 집에 사는 여자아이 고3인가 봐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음대를 준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피아노만 댕댕댕댕댕 치는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이웃 사람들을 저렇게 배려하지 않는 거냐? 그 대화 내용이 이 할아버지들 사이에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냅두라고. 우리 때에 비하면 지금은 대학 가기도 어렵고 경쟁력도 그때에 비해서는 경쟁도 훨씬 심하고 학생들도 스트레스가 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네가 참을 안 하고 또 다른 할아버지가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이게 이 뜻이구나 저게 저 뜻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예.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할아버지네 세대 때는 그렇게 대학 다니지 않았거든요. 예. 그때는 뭐든지 나라에서 해줬고 받기만 했고 그렇게 자라오셨는데 지금 학생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예. 그래서 참으라라고 하는데 결국 뭘 생각하고 참으라는 겁니까? 그 아이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으라. 예,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북경 오리구이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지금은 저기 미국의 시카고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와요. 아직도. 예. 한 번씩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귀국했다가 들어가면 그 친구 선물도 사주고 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과도 같이 식사를 해보고 예. 사람은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북경 사람이라서 약간 표현이 직설적이긴 해요. 근데 악의는 없고 상당히 좋은 친구인데 제가 2013년 1월에 귀국을 했는데요. 그 해 3월인가 4월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기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전쟁 낸다. 예, 그렇게 막 한참 위협할 때 그때였어요. 2년 전이네요. 그 친구가 미국에서 그 뉴스를 봤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야, 전쟁 난다면서.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예, 했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해뒀대요. 베이징에 있는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한국이 전쟁이 곧 날 것 같다. 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랬더니 빨리 베이징으로 가래요 지금. 예. 가서 뭐 하란 말이냐. 나 벌써 11년이나 살다 왔는데 또 가란 말이냐 이랬더니 아 가래. 예. 가서 뭐 하란 말이냐. 자기 집에 있으래요. 왜? 이러니까 전쟁 난대요. 예.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놨다고 뭐 의식주 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근데 저는 그게 반 농담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100% 진심이었다는 거. 예, 오히려 무섭죠. 예. 근데 제가 그 대학교 생활을 할 때, 대학을 다닐 때 그 친구에게 솔직히 좀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예, 한국인들은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 사이가 많이 좋아졌죠 서로. 예, 그러다가 그 친구도 저한테 마음을 열고 저도 그 친구한테 마음을 열고 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와서는 북경 가라. 전쟁 날 것 같은데. 예, 그 친구가 전쟁 난다. 조만간에 전쟁 난다라는 말을 한 지 2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는데 예, 아직도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근데 말이라도 한마디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고맙죠. 중국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친구에게 해준 거 별로 없어요. 얻어먹기만 했지. 예, 그냥 말 한마디 해주고요. 예, 그 친구가 지금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저도 유학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 유학이 주는 이 외로움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고 공통된 언어가 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한국에 무슨 일이 있다면 또 연락 오고 예, 이거 이렇다 하면 연락 오고 저렇다 하면 연락 오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중국인들 체면 중요시하는구나 여기서 그치라가 아니고 내가요 중국어를 어떻게 배우고 이런 문화가 깔려 있다라는 걸 알고 배우는 것과 그냥 배우는 건 결과적으로 너무 크게 차이가 나요. 제가 북경에서 지내던 곳이 이제 귀국하기 전에는 어디서 지냈냐면 이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 사업하는 걸 정말 많이 봤는데 예,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10명 중에 9명 실패를 해요. 예, 이 실패라는 게 무슨 깡통 차고 돌아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속을 잘 못해. 1년 이상, 2년 이상 지속을 잘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중국어 다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그 사람들도 다 배웠는데요. 예, 오히려 어쩌면 현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이나 성도는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왜 망할까요? 사업 수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영업 확장하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지속을 못할까요? 중국인을 몰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 중국인의 특징, 예, 체면을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의 특징. 물론 모든 중국인이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체면이라는 문화가 지금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인을 만났다. 그러면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요. 아, 너는 이렇게 입고 오니까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잘생겼다. 라는 얘기 한마디 던져봐요. 그 사람 네가 더 잘생겼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좋아 죽죠. 예, 속으로 좋아 죽습니다. 겉으로는 난리 속으로 입이 여기 걸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 친구는 평생 나의 파트너가 됩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하면 지금까지는 썩 좋은 이미지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국산인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다. 왠지 혈압이 올라가고 갑자기. 알고 보니 중국산 이러면 왠지 속은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물론 14억 중에 나쁜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중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만큼 사람과 사람 만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언을 해주면 해주고 진짜 우리 입장에서 칭찬을 해주면 해주지. 중국인들 상당히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내 말 한마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괜찮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너를 만나고 중국을 다시 보게 됐다. 요거 한마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진짜 그 사람은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어가 그렇게 중국인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민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어 배울 때도 어법 보면 복잡합니까? 안 복잡하죠.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하나도 안 복잡하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인 특징이 거기에 묻어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기 그 예전에 중국 영화를 봤는데 한 진짜 막 키가 이렇게 크는 게 아니고 키가 이렇게 크는 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아이가 뭐 하냐? 바이올린 배워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애는 바이올린을 키면 안 되는 캐릭터입니다. 표정을 봐도 별로 키기 싫어해. 근데 이제 북경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 모시고 레슨하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 장면 항상 아들이 바이올린 킬 때 엄마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친구한테 전화 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냐? 이게 문화다,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이올린 켠다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근데 중국인들의 시각에는 그때 중국이 바이올린 너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럼 왠지 특별한 사람들만, 좀 사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게 또 바이올린. 그러니까 일부러 전하는 거야. 전화하면서 넌 바이올린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체면 문화가 이렇게 나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걸 역이용해 가지고요. 중국인들이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구나. 역이용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멋지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 요거 한마디 덧붙여 보세요. 앞으로. 모든 중국인은 내 친구가 돼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수록 알아가는 세계도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HSK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을 감안하고 중국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건 또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그 삼국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읽어보면 조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조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요. 얼마나 덕이 많았던 사람인가. 이 문관과 무관이 조조 밑에는 너무 많았어요. 자기 밑에 믿음직한 신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덕을 갖췄단 말이거든요. 그 중에 문관 중에 장수 말고 문관들 중에 조조 밑에서 가장 오래 조조를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순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유. 근데 이 순유라는 사람은 소설을 읽어보면 조조의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유는 한 나라, 망해져가는 한 나라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조조를 섬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조조가 어느 날은 이 순유의 속셈을 알아차린 겁니다. 얘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이 나라의 신하지 내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래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순유를 자기가 순유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조가 그때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보신 분 없습니까? 전부 다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의향제 맺을 때 거기서 책 다 덮었습니까? 뒤에 보시면 조조가 밑에 사람을 시켜서 순유 집에 뭔가 선물을 줘요. 순유가 집에 있다가 깜짝 놀라죠. 텔레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뭐냐 그게? 묻습니다. 조승상이 준 선물입니다. 거기 두고 가. 이러죠.
우선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데요. 상자가 순유가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걸 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머리 좋은 순유는 조조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따리를 열어봐요. 안에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계륵이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예. 응? 뭐가 있었다고? 계륵. 계륵이 뭡니까, 여러분? 계륵. 닭뼈. 닭가슴살 붙어 있는 닭가슴살 그 뼈.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이다. 예. 아니 소뼈를 주면 고아 먹기라도 하지. 계륵을 딱 줘버렸단 말이야. 순유가 그걸 보고 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서 칼 뽑아서 자살합니다. 예. 한 나라를 지금까지 몇십 년간 이끌어온 신하의 체면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 최고 지도자한테 버림받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볼펜 꺼내서 죽습니까? 예. 우리 문화가 다른 거지. 이 신하가요. 정말 이게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 자리에서 자살합니다. 나중에 이제 조조가 이 순유라는 사람을 장례식은 잘 치러주긴 하는데 이런 것들 보면 아 중국인이 생각하는 이 체면. 예. 저기 뒤에 가시면 또 뭐 제갈량 사마이 싸우는데 여자 옷을 선물하고 이런 것들이 웃긴 내용 많아요. 예. 그런 것들도 다 체면의 관점에서 보시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저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은 특강을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몰랐던 중국의 많은 숨겨진 여행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나중에 중국 가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가이드가 돼가지고요. 깃발 들고 부모님 흰 모자 씌워드리고 돌아볼 곳이 또 어디에 있는지 또 뭐가 맛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